소령, 긴급 상황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새벽 이 한마디가 중동 전체를 뒤흔든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했고 수백 발의 미사일이 하늘을 가득 메웠죠. 우리 시스템으론 한계가 있다.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스라엘 사령관의 절박한 외침이 통신망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의 패트리어트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도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든 걸 바꾼 기술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도입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만 한 장교의 조심스러운 말이 역사를 바꿨죠. 미국 하버드 출신 전략가조차 이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쟁이다라고 충격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대체 한국이 어떤 비밀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세계 최강국들이 줄을 서서 도입을 요청하게 됐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국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군사기술 강국으로 급부상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우리 기술의 진짜 실력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 전에 손가락 운동 1초.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저는 사라 킴스입니다. 미 공군 전략사령부 소령으로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죠. 2025년 6월 13일 새벽 4시, 그날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소령, 긴급 상황입니다. 통신병이 숨을 헐떡이며 작전실로 뛰어들었어요. 레이더 화면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향해 기습공습을 단행한 거예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마침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작전명 일어나는 사자.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전역의 핵시설과 군사기지를 대대적으로 타격하고 있었어요.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습이 아니다. 전면전의 시작이야. 제가 중얼거렸을 때 예상했던 일이 터졌어요. 저녁 9시 이란이 반격에 나선 거죠.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직접 보복을 천명했습니다. 100여 기의 샤헤드 드론과 150여 발의 탄도미사일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됐어요. 이번엔 2024년 4월과 10월 공격과 달랐습니다. 텔아비브 시내에 직접 미사일이 착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필사적으로 가동됐지만 한계가 명확했어요. 아비 미즈라 사령관의 급박한 목소리가 통신망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사라, 우리 시스템으론 이번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 미국의 지원이 절실하다.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이 허공에서 폭발하며 화려한 불꽃놀이만 연출했을 뿐이에요. 텔아비브에서 최소 63명이 부상당했고 1명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특별 임무가 주어진 거죠. 중동 지역 방어 전략을 재수립하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저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세계 최강의 미군도 이스라엘의 첨단 방공망도 속수무책이었거든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한반도에서 개발된 기술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사실을요. 카타르 알 우데이드 미군 기지에 도착한 건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 얼굴을 때리는데도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작전실은 이미 전쟁터였습니다. 현 상황을 보고하세요. 제가 말하자마자 참모진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소령님, 이스라엘의 요격률이 80%였지만 여전히 많은 미사일이 착탄했습니다. 작전 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이란이 더 강력한 보복을 준비 중이라는 정보도 입수했습니다. 6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마침내 결단을 내렸어요. B2 폭격기와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란의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핵시설을 직접 타격한 겁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란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거예요. 소령님, 기존 시스템으론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장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도입된 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이요? 저도 놀랐습니다. 한국 방산 기술이라니. 물론 한국의 IT 기술력은 알고 있었지만 실전에서는 어떨지 의문스러웠거든요. 천공 시스템 기반의 AI 통합 방어 체계입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의 핵심 기술인데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KAI에서 개발한 시스템으로 이정우 박사가 책임자입니다. 그 순간 경보음이 울렸어요. 적 미사일 발진 감지. 이란이 세 번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수십 개의 적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번엔 정말 큰 공격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을 즉시 가동하세요. 제가 외쳤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이제 한국 기술에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한국 기술팀과의 긴급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화면 너머로 이정우 박사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죠. 사라 소령, 상황은 파악했습니다. 이정우 박사가 말했어요. 저희 시스템을 즉시 가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저희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킵니다. AI 기반 전자전 시스템이 적 드론과 미사일의 통신망을 차단하는 거죠.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시스템이 가동되자마자 이란 드론들이 하나둘씩 통신을 잃기 시작한 겁니다.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종을 잃고 추락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비 미즈라 사령관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드론들이 모함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어요. 신호가 차단당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이란 드론 무리가 마치 실이 끊어진 연처럼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폭발도 없고 미사일 낭비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정우 박사,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흥분해서 물었어요. 고구려 산성 전략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겁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적의 공격을 정면으로 막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교란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레이더 화면에서 적 신호가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전쟁이었어요. 한국이 만든 기술이 중동 전장의 판을 바꾸고 있었던 겁니다. 작전이 성공한 후 저는 이정우 박사와 더 자세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기술이 가능한지 말이에요. 사라 소령, 저희 기술의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정우 박사가 화면에 복잡한 도표를 띄웠어요. 이름하여 산성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산성이요? 제가 되물었어요. 네, 고구려 산성 전략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고구려는 적이 쳐들어오면 정면 대결을 피하고 산성에서 적의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이정우 박사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적 미사일과 드론은 GPS와 통신망에 의존합니다. 저희는 이 네트워크를 AI로 실시간 분석해서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의 방어 시스템은 적을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데 집중했는데 한국은 적의 뇌를 마비시키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패트리어트나 아이언돔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가 물었어요. 기존 시스템은 미사일로 미사일을 맞히는 방식이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100% 요격도 어렵죠. 이정우 박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적의 통신망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훨씬 효율적이죠. 제가 깜짝 놀란 건 기술의 정교함이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적 신호를 분석해서 아군과 민간, 신호는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적군 신호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거였거든요. 이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미국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방향과는 정반대군요. 이정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처음엔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실전에서 증명됐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전쟁 자체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제시한 거라는 걸 말이에요.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성공 소식이 중동 전역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모하메드 빈 자이드 UAE 국방장관이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라 소령, 한국 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고 싶소. 그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이란의 다음 공격에 대비해야 하거든요.
아비 미즈라 사령관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한국 기술에 의문을 품었던 그가 이제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된 거죠. 사라, 이 시스템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배치할 수 있을까? 그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이란이 네 번째 공격을 감행했을 때 진짜 위력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200여 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했어요. 기존 시스템이라면 절대 막을 수 없는 규모였죠. 하지만 한국 시스템은 침착했어요. AI가 실시간으로 적 신호를 분석하고 순식간에 통신망을 차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들이 하나둘씩 목표를 잃고 바다나 사막에 떨어졌어요. 요격률 95%. 레이더 요원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제가 이정우 박사에게 격려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 기술이 중동 전장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박사님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말했어요. 이 기술로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정우 박사가 겸손하게 웃었어요. 저희도 이렇게까지 효과적일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평화를 지키는 기술이라서 보람있습니다. 그날 밤 이란이 공격을 중단했어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국 기술이 중동의 군사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기술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유엔 안보리에서 특별 세션이 소집됐습니다. 주제는 한국의 AI 산성 전략이었죠. 이는 21세기 방어 기술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발언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전략적 사고입니다. 독일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에 기술 도입을 요청했어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줄을 서기 시작했죠. 갑자기 모든 나라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CNN에서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제목이 한국발 방어 혁명 AI 산성 전략의 시대였어요. BBC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군사기술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영국 국방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제는 미사일로 미사일을 막는 시대가 아니라 AI로 적의 뇌를 마비시키는 시대다. 가장 놀라운 건 러시아와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그들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군사 기밀이라 쉽게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기본 원리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한국이 새로운 군사 강국으로 부상했다. 워싱턴 포스트의 헤드라인이었어요. 더 이상 한국을 IT 강국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군사기술 강국이다. 이정우 박사가 타임지 표지를 장식했어요. 21세기 군사혁명의 아버지라는 타이틀과 함께 말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 기술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핵심은 공개되지 않았죠. 그게 더 신비롭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간 저는 국방부 청문회에 출석해야 했어요. 의원들이 중동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했거든요. 소령, 한국 기술이 정말 그렇게 혁신적입니까? 국방위원장이 물었어요. 네, 의원님.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혁신적인 방어 기술입니다.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 기술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의원이 물었어요. 제가 잠시 망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 기술이 뒤처진다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사실을 말해야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더 강한 방패와 더 날카로운 창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적의 무기를 무력화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21세기 고구려의 귀환 한국 AI 산성 전략 분석이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고대 고구려의 지혜를 현대 AI 기술과 결합시켜 완전히 새로운 방어 개념을 창조했다. 저희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전략적 사고의 혁명이다. 미 합참의장이 직접 저를 불렀어요. 사라,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야겠소. 우리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아 보이는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군님.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번 중동 위기에서 진짜 승자는 따로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바로 한국이었죠. 그들이 세계의 새로운 방어 철학을 제시한 거예요. 6개월 후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한국이 중동 5개국과 방산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UAE,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이 모두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이 50억 유로 규모의 한국 방산 기술 도입 계약을 체결했죠.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NATO에서 한국을 특별 파트너로 초청한 거예요. 한국의 AI 산성 전략을 NATO 통합 방어 체계에 포함시키고 싶다는 거였죠. 세계 각국의 군사대학에서 한국 사례를 필수 과목으로 채택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웨스트포인트에서도 한국식 방어 전략이라는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초빙 교수 제의를 받았어요. 강의 주제는 21세기 방어 전략과 한국 모델이었죠. 정말 영광스러웠습니다. 첫 강의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습니다. 더 큰 힘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힘이 승리한다는 것을요. 이정우 박사는 MIT에서 석좌 교수 자리를 제안받았지만 거절했어요. 대신 한국에서 국제방산기술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했죠.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새로운 실리콘밸리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정우 박사에게 말했어요. 군사기술 분야의 말이죠.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저희 목표는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라요. 1년 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이 미국, 러시아에 이어 3위에 올랐어요. 아니, 어떤 분야에서는 1위였죠. AI 기반 방어 시스템에서는 독보적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날을 생각해요. 절망적이었던 중동의 그 상황에서 한국 기술이 모든 걸 바꿔놓았던 순간을 말이에요. 한국이 세계에게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혁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